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공법 공부를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전체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큰 개괄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을 초점으로 하도록 하시죠. 물론 이제 시험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다음에는 한번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실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법이 워낙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것 참고하시면서 그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요. 먼저 81번 바로 보도록 하시죠. 81번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요.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그게 하나의 도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이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또 시도가 다르면 더 시도의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시장이 다른 광역시장이 같은 급인데 다른 사람을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권, 국도라고 하는 암기 코드로 정리하시게 되는데요.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8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요. 도시군관리계획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효력 상실은 그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 날 0시 다음 날부터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날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 개인 땅, 99번지, 100번지, 101번지 땅이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자세한 지도가 지형도면인데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번이 틀렸고요. 83번이요.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대학이 틀렸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내용입니다. 개인들이 개발을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어져서 개발해서 건물 지어서 또 아니면 땅을 손대서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되죠.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된다. 개발해서 건물 짓는 사람들에게 기반시설, 당신들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요.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등은 꼭 들어가야 되지만 대학은 거기에 꼭 들어갈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3번 대학이 틀린 거고요. 8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84번 문제 공동구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어지간한 공동구는 도로 밑에 도로에 차들이 지나간다면 큰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파이프를 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만들었으면 온갖 시설들을 쭉 이어지는 선형시설들을 다 매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해진 시설들은 반드시 매설해야 된다. 특별한 거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설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포함되냐면 가스관과 그다음에 하수도관이 포함됩니다. 얘네들은 가스와 하수도관은 이게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잘못해서 넣었다가 이게 터지면 다른 모든 시설들도 다 큰 손상을 입게 되고 지역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따로 판단을 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84번은 동그라미 4번 가스관, 하수도관은 별도의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게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85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박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옥마을이요. 안동 하회마을, 전주의 한옥지구, 현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트럭도 가고 그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 예전 한옥을 그대로 보존하자고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있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극들 떠올리시면 되죠. 그러면 조선시대 어느 사극을 대상으로 해서 뭐가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있었나요? 없었죠. 자동차는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하나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보행자 전용 도로를 하는 경우나 또 아니면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한옥마을 보존 경우에는 주차장 하나 없어도 그러니까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85번은 동그라미 5번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8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그러니까 도시공개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 만든다 시설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있던 것들도 싹 철거를 하고 도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뭐 공원이면 공원이겠죠.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곧 사업을 할 거니까. 한참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면 사업할 때까지 조그만 건 설치해서 쓸 수 있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가 아니라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죠.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6월 안에 산다 안 산다를 대답을 하는 거고요. 사기로 했으면 그거는 2년 안에 사야 됩니다.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워낙 많이 나온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6번은 답이 1번이 틀린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8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만을 그러니까 모두 고른 것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고요. 뭐 앞글자로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나 뭐 편하신 대로 외우겠습니다만 저는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죠. 다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가 박스의 기억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죠. 니은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앞에 문제에 있었던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거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고요. 디귿번,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리을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들은 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빠지고 답은 5번이 됩니다. 88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죠. 그 53가지를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교통시설의 폐차장 동그라미 1번이 틀렸네요. 폐차장 차니까 교통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게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폐차장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이제 버리는 거죠. 버리니까 얘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폐차장은 환경 5번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뭐 그런 공해를 또 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됩니다. 다음에 89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89번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틀렸는데요. 동그라미 2번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뭐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항전택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적 앞바다,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3가지는, 3가지는 얘네들은 도시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만들자고 정한 땅이죠. 신도시가 다 완성되기 전에 여기다 신도시를 만든다 정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장래 토지이용 방향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그 땅은 이미 도시지역이 된 겁니다. 자동 빵으로 도시지역이 된 거죠. 신도시 건설 사업이 다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미리 땡겨서 도시적으로 본 거고 잘 이루어졌으면 계속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옛날 배나무밭 과수원 농림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환원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9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90번 문제에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90번에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땅 쪼개는 걸 어떻게 허가를 받아요? 어떻게 검사를 받아요?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의 큰 틀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허가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 마지막 검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이 3가지가 대상이 되는 거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토지분할은 지적법에 토지분할이잖아요. 설마 땅을 톱으로 써는 거 아니죠. 땅을 도끼로 쪼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 매번 검사받을 수가 없는 거죠. 5가지는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이다. 그 중에 3가지는 끝나고 검사를 받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건데, 뭐 동그라미 1번 격가지 사항이지만 동그라미 2, 3, 4, 5가 중요한 사항이고 거기는 그 내용들은 다 옳은 거고 1번 찾아내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문제 풀기는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옳은 거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자주 본 내용 중에서 뭔가 어색한 거 하나가 답인 거거든요. 91번.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맞는데요. 4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기초조사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포함되는데요. 동그라미 4번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이죠.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에 뭔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땅은 도로 만들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 땅이 뭔지에 대해서 더 깊게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4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91번 문제는 좀 그러니까 그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얘도 지엽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그 53가지 기반시설이 있죠. 기반시설 5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 가벼운 몇 가지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뻔한 것들은 설치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가볍거나 당연한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데 그 중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91번 문제,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도시공개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안정되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쩌려고요? 지목이 대인 땅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데 지목이 대인 땅에 있는 건물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건물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토지나 토지에 있는 건축물 다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이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시설 부지로 결정되는 순간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도록 사업도 안 했고 지목이 대인 땅이라고요. 이 사람들아 10년 지나도록 뭐하고 있냐? 답답하다. 내 땅, 내 건물 사가라 하는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 틀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개인의 사적인 토지용을 주재하는 거죠. 그런데 도시공계획시설은 공적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대표적인 예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큰 업무시설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농림지역이라도 군청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건소 들어가야죠. 도시공개시설은 공적시설이니까 개인의 토지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용도구역은 아예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니까 용도구역에는 규정이 제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적시설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개인의 사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적시설은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뭐 한다 못한다 관계없이 그러니까 공적시설은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없다 틀렸죠. 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제기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틀렸고 그래서 4번이 맞는 건데 뭐 각각마다 좀 그 세부적인 지역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92번 문제요. 그러니까 92번 갑은 그러니까 A도 B군의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계획법상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으로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92번에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에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A 땅을 그러니까 B가 살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맞게 하면 갑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의 땅을 을이 살려고 합니다. 투기잡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이면 허가. 그러니까 7가지가 아니면 싹 투기적 수요라고 보고 불허가를 때리는 겁니다. 그 7가지 중에 농업이 포함되는 거죠. 농업일 때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달리 얘기하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농업일 때 허가받을 수 있으니까 농업은 허가받아서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을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걸리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이 C와 D의 계약, 그러니까 E와 F의 계약에서 C와 D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행정청이나 공기업 등 공적 주체이면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가 있고, 그러니까 E는 돈 문제를 처리했고요. F 돈 내고 땅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게 둘이 다방에서 만난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투기 염려가 없으니까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예외가 있는 거죠. 7가지일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거고 그 7가지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2번에 그러니까 틀린 것 3번이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12문제 국토계획법 내용을 보셨고 93번
개발법입니다. 개발법상 환지처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거죠.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X요. 환지, 종전토지에 있던 소유권과 기타 권리, 개인의 사적 권리를 민법에서 배우시는 소유권, 그다음에 용익물권, 제한물권, 그런 사적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게 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A시였고 여기는 B시일 수 있죠. 아니면 A시의 그러니까 그 기역동이고 A시의 니은동 땅이 바뀌어지잖아요. 주소 뜯어갈 수 있어요? 주소는 뜯어갈 수가 없죠. 주소는 뜯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적 권리를 옮기는 거지 행정상 처분 등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거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튼 공법에 보면은 내용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써져 있는 표현이 어려운 거죠. 그 생소한 표현들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4번 문제예요.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겁니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맞습니다.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수용 땅을 다 매입을 해서 협의해서 매입을 하든 강제로 매입을 하든 대지 조성을 해서 새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죠.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이 기본입니다. 근데 좋은 일 하자는 쪽은 그쪽에다가는 싸게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학페이,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 기타 경우에는 싸게 팔 수 있다.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들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모든 시행자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 뭐예요? 그러니까 판교 상가딱지, 신도시 상가딱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X요.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공적 주체는 이미 만들어진 것 자체가 공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법에 의한 사업들을 공익사업을 하는 거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요건이 더 필요 없죠. 민간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돼서 개인 땅을 뺏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백화점 땅을 공급한다고요. 나중에 백화점, 그러니까 지을 그 업체에게 땅 계약을 맺는데 나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좀 땡겨줘. 아니면 땅값 전부 땡겨줘. 아무 지장 없죠. 전부, 일부 다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뭐 좀 그렇습니다만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이죠.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입니다. 94번 맞는 것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요. 95번 문제를 보시죠. 95번 문제. 도시개발법상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은 5가지 경우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네요. 3번. 지방공사의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은 지방에서 하면 되죠. 지방은 시도지사, 대도시장과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에 올라갈 일이 없죠. 국세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기본선으로도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96번 문제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년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찬찬히 밟아서 신중하게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2년 동안 땅값 2배가 아니라 20배도 넘게 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축의금 배불리자고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치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기습 발표할 수가 있는 거죠. 공모 때와 투기잡자 할 때 기습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대상에서 틀린 거고요. 동그라미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안 됩니다.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 30% 이하, 면사무소 자리라든지 시외버스 정류장 그 자리 찌끔 포함시킬 수 있는 거지 40%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30% 이하고요. 그러니까 97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97번에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X 틀렸습니다. 환지 방식 때는 환지, 땅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 바꾸려면 만약에 다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과일을 바꾸려면 그러면 수박 주인하고 수박 2통 주인하고 토마토 그러니까 그 한 바구니 주인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죠. 볼펜을 바꾸려면 볼펜 주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땅을 바꾸려면 땅 주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환지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할 때는 동의 없이 강제로 환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98번 문제예요. 개발법상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공급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3번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앞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학페이는 싸게 팔아라. 동그라미 3번이 맞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그러니까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그러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좀 격가지 사항입니다만 승인까지는 아니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실시계획에서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설계도에서 다 정해져서 가는 거거든요. 따로 승인받지 않고 정해진 대로 사업 다 끝났습니다. 완성됐고 이제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공공택지 공급은 그러니까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없다가 틀린 거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죠. 새 땅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돈 많은 사람 가서 잡는 거죠. 경쟁 입찰, 이 원칙.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추첨, 공공택지 등은 추첨으로 할 수 있고요. 비리의 문제가 없으면 1대1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공공, 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 1대1 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없다. 틀렸죠. 지금 공급 가격, 공급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용지는 지방이 당연히 가져갈 거죠. 다른 사람 낄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토지상환 채권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거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처리하는 거니까 둘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게 없죠. 98번. 맞는 것은 3번입니다. 개발법 6문제를 보셨고요. 99번 이제 도시정비법이죠. 99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예정구역을 정하는 거죠. 10년짜리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99번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3년 틀렸고요. 공법에서 이러저러한 검토 규정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중에서 행정계획 검토는 다 5년마다 검토하게 돼 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5년마다
검토한다. 다음 100번 문제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상가재 개발, 공장재 개발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합이면은 비리를, 조합 임원진 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로 정해야 됩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는 그게 큰 땅 부자 할머니 혼자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의 약속,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에서 입찰로 하자, 아니면 몇 사람 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 정한 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소유자가 할 때는 그 내부 약속으로 처리하면 되지, 꼭 법에서 입찰로 하라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101번 문제요. 조합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보시면 지금 앞뒤 맥락을 잡고 계셔야 문제 풀기가 편하신 거죠. 뭔가 변경, 101번에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변경,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을 정했죠.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합니다. 변경하려면 당연히 우리 상식대로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관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그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정관 중에서도 어지간한 사항, 예를 들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과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101번 문제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3분의 2 동의가 4개가 있고 3분의 2가 아닌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즉 뭐냐면 지문 5개 중에서 경미한 사항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과반 3분의 2, 3분의 2면 센 거잖아요. 경미한 거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의원 수와 선임 절차, 그거는 나머지에 비하면 덜 중요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자격. 내가 잘릴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가 사업 대상에서 제껴줄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4번, 조합의 비용 부담과 조합에게 내가 낸 돈 어떻게 처리됐냐고요. 동그라미 5번, 시공자 설계자 선정과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중요하죠. 어느 브랜드를 붙이냐에 따라서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01번, 답은 1번. 대의원 수는 경미한 사항이다. 그 가닥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102번 문제요. 정비법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산금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청산금 징수할 권리,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아무튼 40문제 200개 지문 가운데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 빠지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그 하나가 특별한 예외였었고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예외니까 나왔고, 청산금 소유권 이전한다 고시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03번 문제요. 정비법상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옳은 것은 4번이 맞습니다.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로주택은 소규모 사업이죠. 소규모 사업이니까 따로 추진위원회 없이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바로 조합으로 가도 됩니다. 4번이 맞죠. 동그라미 1번이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X요. 설립인가 등기 성립. 설립인가 등기 성립.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의 인격 갖추는 기본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하나라도 열심히 하라고요. 여기저기 걸치지 말고요.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 틀린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5번,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큰일 나게요. 짜장면집, 짜장면 외상값 남아있잖아요. 탕수육도 먹었네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효력을 잃는다, X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맞는 것 4번입니다. 104번 문제요. 정비법상 군수가 직접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 재개발 역시 않는 것은인데요.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그다음에 땅 부자인 지정개발자 등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뭐 8가지에서 하나 추가돼서 9가지가 됐고요. 그러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사유로 틀린 것은 이 됐는데요. 104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인데요. 그 9가지 사유 갖고 시험 나온 건 그렇게 예전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국가 땅, 지방 땅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보다는 좀 많네요. 그러니까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될 때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 시행에 동의하는 때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정비법 내용을 보셨고요. 다음에 105번 이제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연간 얼마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 연간 얼마 제곱미터 이상의 대주정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옳은 것은, 그러니까 뭐 답이 그냥 뭐 내용으로 다 아시는 거죠.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연간 2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거죠.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집주기한 대주조성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주택법 적용의 가장 기본 사항 중에 하나이죠. 106번 문제요.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에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해서 시공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모델하우스는 이쁘게 지어놓고 나중에 엉망진창 집 주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제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로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은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입주자 모집 승인받 민간은 저희가 뭐 말이 좀 복잡한 자리네요. 공적 주체와 민간이 구분되는데 민간은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리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신고를 합니다. 공적 주체는 승인받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는 거죠. 공적 주체는 제외한다. 따라서 공적 주체가 신고한다.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관광특구, 50층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요.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어찌고저찌고 관광특구 어찌고저찌고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이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도경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요.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시도지사 X, 시군구 30일 X, 20일,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청이 있으면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06번 맞는 것은 2번이 되는 거고요.